그러니까 국토부 해석은 그 당시 법이 막 시행되니까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서이지 딱 판결이라든가 공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, 신바람 나는 부동산 방송 신가람 중계 방송. 임대료 상한 제한 5% 이내는 언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? 이제 갱신 요구권 생기기 전에는 네.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네. 2년 네네. 2년 동안만 적용되는 거였는데 네. 이게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이제 5% 룰이 적용되는 거죠.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게 원래부터 5년, 네. 지금 이제 10년까지 네. 늘어났잖아요. 네. 그때마다 5% 룰이 적용되는 거죠. 이것도 솔직히 말이 많거든요. 어떤 분은 1년마다도 5% 인상할 수 있다. 어떤 분은 할 수 없다. 1년마다 5% 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. 이게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. 마지막에 저는 맞다고 봐요. 그쵸? 네. 제가 하는 게 맞겠죠? 왜냐하면 이게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게 좀 용어도 어려운데 네. 이게 그 뭐 법으로 치면 무슨 막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음. 중개사 시험 네. 할 때 뭐 조금 나왔을 거예요. 뭐 네. 청구권, 뭐 형성권, 네. 뭐 저거. 근데 이제 이게 처음 그냥 1년 지났다고 해서 5%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 전제가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어야 돼요. 쌍방이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아주 큰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뭐 IMF인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이걸 이후로 월세를 깎아준 적이 있거든요. 법원에서 인정된 예가 있는데 그 외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예가 없어요. 올리는 거 내리는 거. 예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 이거 사정 변경으로 따서 5%씩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 예측 못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할 거거든요. 왜냐면 네. 기간 1년 동안 그거 예측 못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뭐 갑자기 뭐 IMF 같은 게 오지 않는 한 좀 네네.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갱신시 임대료 상한 5%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%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네. 그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네네. 상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지. 돼 있는데요. 그냥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쌍방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가 없고 합의하더라도 5%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. 이 5% 되게 관련해서는 어렵겠네. 그 법 조항 문구가 네네. 차임 증감 청구권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그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다, 네네. 증감할 수 있다 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럼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할 수 네네.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네.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.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차임 증감 청구권처럼 그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차임 증감 청구권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만약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을 요 갱신 시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였으면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네.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쌍방이 합의하면 5%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네. 지금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5%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네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또 뭐 그것과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런데 상가는 이 갱신 요구권이 2001년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행사되어 왔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인상 5% 전에 이제 9% 인상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무슨 권리다, 어떨 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안 돼 없어요 있고. 아직도. 근데 그 이유는 임대인이 올려달라면 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마 네.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것도 갱신 요구도
5% 올려주세요. 그러면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반대로 서로가 정말로 협의가 되면 10%든 50%든 100%는 또 올리는 것도 또 가능한 거죠. 그죠. 합의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갱신 요구권 행사한 걸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되면 네, 한 번 더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임차인이 갖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?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협의를 통해서 5%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이랬군요.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냐? 그렇지 않다.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라는 건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냐? 네네. 그렇지 않고 협의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. 네네네. 협의가 뭐냐? 애매하죠. 네, 협의 뭐고 합의 뭐고. 그러면서 그 밑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5%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서 청구할 수 있다.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. 또 증감이라고 했으면 또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내릴 때도 5%인가요? 아니요, 내릴 때는 5% 없어요. 범위가 없어요. 없어요. 네. 상한선만 5%. 근데 내려지는 경우 잘 못 봤어요. 네. 그래서 또 이 국토부의 해석은 조금 애매하다. 합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협의하면 된다. 그런데 저는 합의가 맞는 것 같다. 하지만 합의가 안 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으니 그걸 행사하면 된다. 또 법원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.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닌가.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. 부동산 가서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. 5% 이거 올려달라는 거 꼭 올려줘야 돼요?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애매하게 대답해서 답답하셨잖아요. 부동산 사장님들이 왜 답답하게 대답을 하냐면 변호사님도 답답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죠. 국토부도 답답하게 답을 주시고 법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변이 이렇습니다. 근데 중개 사장님들은 그러지 않나요? 그래도 임대인이 얘기하는데 법 한도 내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지금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가죠. 그리고 5%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 탈 없이 5%만 올려도 다행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, 대신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건 좀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지금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5%를 올려주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차임 증감 청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계약할 때 예상하지 못한 아주 상당한 큰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. 시세 변동, 경제 사정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. 예상했으니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 임대료에 그 예상 가격이 반영된 거 아니냐. 법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, 나중에. 그렇기 때문에 차임 증감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예요. 네. 계속적 거래, 좀 장기 거래에 있어서도 그걸 반영해서 처음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경하기는 어렵다. 차임 증감하기는 어렵다. 네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근데 최근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이에 갱신권이 생겨가지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네. 사실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때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임 증액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네. 이 부분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%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? 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임차인도 동의했어요. 세입자도. 네. 합의로 체결은 도장은 찍을 수 있는데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되죠. 5% 넘는 부분은. 무효가 된다. 네. 다만 그게 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냐 아니면 합의 연장 계약이냐에 가지고 이 계약의 성격이
뭐 달라진다.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5% 이상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같이 성립이 우선은 이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5% 이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거라고 걸로 볼 수 있고 네, 볼 수 있는데 5%가 넘어가면 네.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니고 별도의 쌍방 협의를 통해서 5%는 넘게 인상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한 걸로 내가 간주해 줄게 라고 임대인이 네네.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양보해가지고 합의 갱신 네네. 합의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. 그러면 그 이후에 다음 계약 만료 때는 또 한 번 그때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기회가 수가 아직 있죠. 남을 수 있다. 네.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그 추가로 갱신 요구권 할 수 있는 옵션을 세입자한테 주기 싫으면 계약서에 특약에다가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거다. 다음에 행사할 수 없다. 이런 걸 명시해두면 되죠. 네, 다만 그것까지도. 이제 5% 넘어간 부분은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. 둘 다 갖기는 어렵겠네요. 임대인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5% 초과도 하고 싶고 초과해서 올리고도 싶고 갱신 요구권도 이번에 사용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힘들다. 네, 두 개 다 갖는 건 좀 힘들죠. 네, 여기까지 국토부 해설집 다시 김남주 변호사님의 재해설을 들으셨고요.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토부 해석은 그 당시 법이 막 시행되니까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서이지 딱 판결이라든가 공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다 믿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이 해설은 굉장히 축약돼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조건을 한 30개 넣어야 값이 딱 나오는데. 도출되는데 여기에 한 조건 3, 4가지만 넣고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 본인 케이스의 일부만 맞는다고 해서 결론까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심각하게 임차인, 임대인이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법률 전문가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법원 판례가 나오는 거를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여기까지 신박한 부동산 법률 정보. 였습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까먹었어. 뭐 하는 거지?